자, 우리 중세 문화를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중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5세기서부터 이제 15세기 정도를 우리가 중세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이때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. 왜냐하면 이 5세기서부터 15세기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고대 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보였던 것들이 상당히 침체가 됩니다. 교육의 모습이. 그렇지만 침체가 되지만 여기에서도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볼게요. 어찌 보면 중세 때는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고 기독교적인 요소가 크죠. 자, 그리스 로마 문화가 포함이 됩니다. 당연히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죠.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들은 보고자 하고는 이런 것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중세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 로마 때 보였던 이제 교육 기관들이 있었잖아요.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문답 학교라는 거, 문답. 문답이라는 거 쉽게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거죠. 묻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학교라고는 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교육사들 책들 여러 책들을 보면 학교지만 사실은 이제 예비 교육하는 거죠.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. 요즘에는 무슨 교육관 뭐 이런 것도 있고 가톨릭도 성당에 가면 옆에 별도로 교육관들이 다 있어요. 어느 종교나. 그것처럼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교육을 실시했는데 또는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밖에도 이교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독교도화 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주로 문답 교육이다라고 하죠. 쉽게 얘기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에 있어 교육하는 학교가 문답 학교래.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뭐 교육의 목적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에는 조금 어려운 학교 같아요. 이 당시에는 보면. 자, 그래도 이 문답학교라는 게 있었다는 거,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꼭 이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죠. 뭐 정규의 어떤 형식적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, 그래 문답학교가 있었구나. 주로 예비 학교 같은 느낌이 있었네요, 보니까. 자, 요런 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만 쫙 보시고, 그 다음에 그러면 야, 문답은 문답인데 문답 교사 또는 앞에 고등자가 붙었죠. 그 문답학교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바로 그 문답학교의 교사하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고급, 여기 앞쪽에 이제 고등 이런 말, 내지는 그 문답의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, 그래서 문답 교사학교, 고등 문답학교라는 거, 요런 게 있었다라고 하죠, 보면은. 아무래도 이제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, 철학, 자연과학, 수사, 천문학 뭐 이런 것들 뭐 교육 수준이 뭐 어느 정도 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, 보면. 자,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 학교죠. 본산학교. 요게 좀 중요하죠. 중세 시대 때 이제 본산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도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감독학교라고도 했답니다.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승려라는 게 이제 성직자들 같은 사람들이죠. 이 성직자 승려를 양성하고 또 일반 자제의 교육도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. 찬송가도 하고 문자도 하고 산술, 문법 등을 교육했다라고 하죠. 이 학교를 사원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각 교구가 있어요.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에 본산에 있었기 때문에 본산학교 또는 감독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독학교다라고 했다라고 하죠. 11세기를 전후했다라고 하고 20개 정도의 본산학교가 유럽에 설립됐다. 그러니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학교는 좀 어느 정도 형식성을 갖췄던 것 같아요. 보니까. 왜냐하면 각 그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. 지역인데 이걸 교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학교였죠. 본산학교. 자, 교회 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성직자도 양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교육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. 나중에는 일반 자녀도 받아서 중세 교육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. 아, 요게 본산학교구나. 그래, 요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. 요 정도. 자, 그리고 일단 학교를 제목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학교도 있었네요. 수도원 학교라는 것도 있었네요. 일단은 명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수도원 학교라는 게 있었다.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다라고 하죠.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라틴어로 교육을 했고 대신 이제 수도원이기 때문에
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있잖아. 교회가 있으면 지금도 교회가 있으면 교회 옆에 지금은 수도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의 딸린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. 이 수도원이라는 게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는 여기 뭐 정절이나 빈곤이나 복종이나 이런 금욕주의 생활을 했고 뭐 초등과에서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초등과하고 고등과가 있었는데 7자유과가 여기 있었다는 거 요거. 이게 교육 내용이었구나. 참 희한하네. 왜 이런 게 여기서 가르쳐 줬을까? 아까 전에 그 7자유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을 맑게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적 수련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게 과목으로 쓰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체벌이 금지됐잖아요. 근데 요 중세 때는 체벌이 용인되기도 했다라는 거죠.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요거 하나 체크도 해 두셔야겠죠, 보면.